방송인 타일러 라시가 예상치 못한 유튜브 활동 종료를 예고하며 진짜 세상을 지배한 자 누굴까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얼마 전 타일러 씨가 비밀 모임을 폭로한 뒤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뭐 진짜 접는다 하더라, 그냥 어그로 끈 거다, 말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다이얼로그는 이번에 처음 터진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미 22년 전에 피터 틸이 직접 예고해뒀거든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2004년 피터 틸이 쓴 글입니다. 하나, 직접적인 길은 미 헌법에 의해 막혀있다. 둘, 하지만 행동의 가능성은 보기보다 많다. 법이 열거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셋, 바보들이 짓거리는 셰익스피어 같은 끝없는 토론뿐인 UN 대신 우린 비밀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 넷, 민주주의 말고 그 바깥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틀이 필요하다. 피터 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데 헌법이 막고 있으니 법이 열거하지 않은 영역에서 공개 토론 아닌 비밀 조직으로 간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인 2006년 이 글에 적힌 그대로 지어진 조직이 바로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끝날 일회성 스캔들이 아닙니다. 무려 22년 전부터 우리 대중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대놓고 알려줬던 설계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유튜브판에 막 돌아다니는 다이얼로그라는 스캔들이 있다더라 해서 멈추지 않고 틸이 도대체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그 어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도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설계도의 창시자, 100년 전 한 나치당원의 철학자입니다. 칼 슈미트, 1888년생 독일 나치 시절의 철학자. 틸이 2004년 본인이 쓴 에세이에서 가장 길게 인용한 철학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피터 틸의 머릿속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사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슈미트의 인생은 정말 기구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보통선거, 사회적 기본권까지 마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처럼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슈미트는 그 완벽해 보이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거리에선 지금 좌파와 우파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치인들은 오직 토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슈미트가 내린 진단이 이겁니다. 토론 따위가 정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 슈미트는 히틀러에게 붙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인문학계에서는 논문에 슈미트를 끌어오는 게 암묵적으로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그는 나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개 방구석 유튜버일 뿐이니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사실을 필터 없이 폭로해버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슈미트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1934년 히틀러가 하룻밤 사이에 자기에게 맞서던 반대파 수십 명을 숙청해버립니다. 그것도 재판 없이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장검의 밤이라 불리던 학살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죠.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죽였으니까요. 근데 슈미트가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이 총통이 법을 수호한다. 즉, 히틀러의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 총통의 결단이므로 그 자체가 법이다. 당시 최고의 철학자가 자기 이론으로 학살을 옹호한 겁니다.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즉 이 세상에 토론 따위는 부질없다는 걸 인류 최악의 방식으로 증명해버린 거죠. 그렇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슈미트는 미군에 체포됩니다. 당시 슈미트는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나는 그저 지적 모험가였을 뿐이다. 학살의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자기는 그냥 지적 구경꾼이었다고 변호한 거였죠. 그 뻔뻔함에 검사가 던진 질문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악마와 절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악마라는 단어 꼭 기억해두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슈미트는 기소를 면하고 풀려났지만 다시는 대학 강단에 서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고향에 칩거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의 책을 지금도 전 세계가 읽습니다. 그것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요. 히틀러에게 붙었던 나치당원의 책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몰래 읽는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그가 아무도 입 밖에 못 내던 진실을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그저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토론, 합의, 투표 같은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TV에서 정치라고 보고 배운 것들은 겉모습일 뿐이고 사실 진짜 본질은 우리 편과 쟤네를 나누는 것 뿐이니 다들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정치라는 말이 나오면 이 세상이라고 바꿔서 들으세요. 슈미트가 말한 정치는 국회에서 좌파와 우파끼리 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도 정치 그 자체거든요. 회사, 학교, 나라끼리도 어디서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축구 볼 때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 팀 반칙은 그냥 넘어가고 싶고 상대팀이 반칙하면 퇴장시키라고 분노하잖아요. 즉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 토론 따위로 정할 수 있는 옳고 그름보다 본능적인 누가 내 편이냐가 먼저라는 겁니다. 슈미트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국제질서, 유엔처럼 이 세상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다고. 근데 슈미트는 지금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대화와 타협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무슨 회의실에서 토론하다가 안 돼서 전쟁했나요? 그러니까 슈미트는 애초에 그런 건 없었다고 알려준 겁니다. 인류 역사는 늘 야생이었고 지금 미국이 주도한 80년짜리 이상주의는 틀렸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지금이 왜 한시적으로 낭만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민주주의는 끝났습니다를 꼭 먼저 보고 오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 여기서 슈미트가 남긴 그 유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세상이 정치를 토론으로 바꾸려 해도 정치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옮길 뿐이다. 자, 1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방금 틸 에세이에서 봤던 내용 아닌가요? 바보들이 짓거리는 세익스피어 같은 이야기, 유엔의 끝없는 토론. 즉, 100년 전에 한 나치 철학자가 던진 예언을 오늘날 피터 틸이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이얼로그를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다이얼로그의 목적이 뭐고, 피터 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느낌이 오시죠? 참고로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즘 타일러 씨를 포함해서 피터 틸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한창 유행하는 이유는 슈미트를 금소로 묻어버렸던 미국이 주도한 지금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슈미트는 100년 전에 지금의 세계 질서의 붕괴를 예언했던 거죠. 자, 그럼 이 남자의 예언이 맞았는지 이제 다이얼로그에 유출된 명단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명단입니다. 다이얼로그에서 유출된 명단 222명. 근데 이거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그 옆에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 얘네 원수 아닌가요? 에즈 클라인, 뉴욕타임스의 진보 동객, 트럼프를 수년간 공격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사위요. 이거 뭐죠? 민주당과 공화당, 좌파와 우파.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 말이죠.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섞일 수 있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에서 학습받은 서로 간의 다툼은 설마 연극이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뒤통수 얼얼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1막에서 배웠던 슈미트의 예언을 생각해보며 잠시 한국으로 가보시죠. 정치의 성지 여의도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국회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카메라 앞에서 멱살 잡던 여야 의원들이 저녁엔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뉴스도 아닌 풍경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는데 이상하게 양쪽 다 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후원금도 거치고 지지율이 오르고 표가 팔리거든요. 정치학에선 이걸 부정적 당파성이라 부릅니다. 즉 여러분은 지지 정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반대 정당이 싫어서 결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정치 자금을 뽑아먹기에는 위협과 분노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적대는 신념이 아니라 상품이었던 겁니다. I made a special effort to come on the show today because I have privately amongst my friends and also in occasional newspapers and television shows mentioned this show as being bad. And I should come here and tell you that it's not so much that it's bad as it's hurting America. Right now you're helping the politicians and the corporations. You're part of their strategies. You're partisan, what do you call it, hacks. That's like saying pro wrestling is a show about athletic competition. You're doing theater when you should be doing debate. It's not honest. What you do is not honest. What you do is partisan hackery. 그리고 여기서 진짜 뒤통수. 여러분이 어느 편이든 지금 당장 좌파를 욕하든 우파를 욕하든 저 명단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은 전부 같은 편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좌우 대립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가짜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러분이 보던 정치판은 반쯤은 연극이었습니다. 진짜 뉴스는 이겁니다. 그 연극 무대의 커튼 뒤에 처음부터 다른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믿었던 이 세상의 경계선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었지만 이 명단이 보여준 진짜 진실은
주인공은 엘리트와 대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은 그 커튼이 처음으로 걷어진 사건이고요. 사실 늘 커튼 뒤에선 여야는 함께 앉아 있었고 진짜 경계선은 바로 대중, 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매일 흥분하면서 소비하는 그 진영 싸움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건 전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슈미트는 예언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리를 옮길 뿐이다. 즉, 여러분이 흥분하는 TV 속의 여야 싸움, 그건 진짜 정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는 그 연극 뒤에 숨어 있었고요. 참고로 이거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직접 써놨거든요. 다이얼로그는 유출된 문서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당파적 네트워크, 즉 좌우 구분이 없다는 걸 저들이 대놓고 간판에다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슈미트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저 국회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진짜 정치가 있는 곳은 저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정치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이 세상 전체라고 이해하시라고. 자, 그럼 이번엔 지구 전체를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전쟁 날 수도 있다는 생각 진지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 자랐으니까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오히려 전쟁이 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기록된 역사 5,000년 중에 전쟁이 없던 해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0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라는 세대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예외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 왜 하필 딱 이 80년만 평화로웠을까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착해져서요?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센 나라 하나가 이 판을 눌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미국이요. 바다의 해적을 싹 쓸어버린 것도, 유럽과 아시아에 군대를 깔아둔 것도 전부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고 부른 건 사실 힘으로,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눌러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를 슈미트식으로 해석하면 정치는 사라진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뚜껑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무서운 질문 하나. 만약 그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 지금의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도 슈미트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이해하면 다음 시대의 왕이 보입니다. 그 한 문장은 슈미트의 책 정치신학 맨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주권자, 쉽게 말해 왕입니다. 근데 예외 상태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평소의 법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전쟁, 재난, 폭동 같은 거요. 그리고 아까 저 미국이라는 뚜껑이 열리면 바로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법이 멈춘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우리 전부 겪어봤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동시에요. 2020년 코로나, 전 세계 국경이 닫히고 가게가 문을 닫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졌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결정들 국민 투표로 했나요? 의회에서 토론했나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결단했습니다. 이게 슈미트가 말한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권력은 평상시의 법이 아니라 언제 법을 멈출지 결정하는 자라는 거. 이게 진실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난 80년간 그 결단을 내린 건 누구였죠? 미국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대를 보내고,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를 풀고, 팬데믹이 오면 백신을 만들고, 지난 80년의 왕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테이블 하나가 다음 위기를 미리 논의하고 있던 겁니다. 3차 세계대전 항해하기, 전장 기술, 대만, 그리고 AI 경쟁, 전쟁, 예외 상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 누가 초대돼 있죠? 나토 미 최고사령관, 미 재무장관, 현직 상원 의원들. 다음 위기가 터지는 날 실제로 움직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권자가 누구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80년간 왕이었던 미국은 내려오고 있고 다음 위기를 미리 논의하는 테이블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저기 앉으려는 걸까요? 사실 그 답조차 틸이 미리 써놨습니다. 자, 틸이 써놓은 결말 지금 읽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4개의 문장. 하나, 직접적인 길은 미 헌법 때문에 막혀있다. 둘, 하지만 법이 열거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 셋, 바보들처럼 짓거리는 유엔 말고 우리는 비밀 조직이 필요하다. 넷,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틀이 필요하다. 이 문장 바로 앞 대목에서 틸은 다이얼로그가 무엇을 위한 길인지 써놨습니다. 이 길은 카테콘을 지키려는 길이다. 카테콘, 제 채널 피터 틸은 적그리스도인가 편에서 다뤘죠.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카테콘은 쉽게 말해 세상의 붕괴를 막는 자입니다. 즉 틸이 실현하려는 저 4가지 계획, 다이얼로그는 세상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의 붕괴를 막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 뚜껑의 개념입니다.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눌러온 자, 지난 80년간은 그게 미국이었던 거고요. 결국 틸이 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그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쓴 2년 뒤 실제로 다이얼로그가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현재 비어가는 왕자에 누가 앉을지는 22년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건 어떤 조직이 터진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22년 전부터 계획했던 목표가 이제서야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맨 처음 검사가 슈미트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언제 악마와 절연했습니까? 그때 검사가 던진 질문은, 즉 슈미트에게 악마는 히틀러였습니다. 근데 그가 끝내 절연하지 못한 건 사실 히틀러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면 세상이 나아진다 라는 그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틸도 슈미트와 똑같은 생각으로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100년 전에 철학자에게만 던져진 게 아니라 오늘날 그 사상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효한 질문인 거죠. 당신은 언제 악마와 절연했습니까? 아니, 틸, 당신이 결단하면 세상이 나아진다는 그 생각은 과거 슈미트처럼 착각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다이얼로그를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았느냐? 제가 과거 영상에서부터 말해왔죠. 지금은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서 기술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게 솔직히 와닿지는 않으시죠?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사실 과거 중세에는 신이 중심이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런데 1618년 유럽에서 전쟁이 하나 터집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맞냐 개신교가 맞냐 이거 하나로 유럽 전체가 30년을 싸웁니다. 당시 독일 일부 지역은 인구 절반이 사라졌죠. 그런데 30년을 싸우고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당연하죠. 누구네 신이 진짜냐는 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1648년 결국 서로 지쳐서 조약 하나를 맺습니다.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자 자기 땅에서의 법은 자기들이 정한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지 말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까지 유럽 전체를 관장했던 건 신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국경이라는 개념, 즉 국가가 가져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국가라는 세계관, 뭐 대한민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렇게 국경이 있고 여권이 있고 내 나라 일은 내가 정한다는 세계관 전부 이 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작 400년 전에요. 신의 시대에도 당시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세계관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다가오는 다음 세계관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기술공화국이요. 오늘 우리가 본 게 뭐였죠? 그 전환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회의 주제와 그리고 피터 틸이 22년 전부터 대놓고 알려준 설계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설의 물증까지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난 5편의 영상을 통해 피터 틸이라는 한 사람을 파고들면서 총 3가지 렌즈를 얻었습니다. 첫째, 레오 스트라우스. 엘리트들은 대중 모르게 비밀 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르네 지라르. 이 세상은 늘 똑같은 시뮬레이션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그리고 오늘의 칼 슈미트. 이 세상은 원래 야생이었고 지난 80년간의 평화는 예외였다는 것. 그리고 이 평화가 사라지면 이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무엇이 흔들릴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몫을 남겨줄 테니까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 모든 내용은 2004년 피터 틸 본인이 쓴 에세이에서 출발한 예언들이며 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그 렌즈를 같이 장착하게 되셨고요. 요즘 시대 미디어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가 문제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이 물어다주는 뉴스까지.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엘리트들이 직접 쓴 글을 해석함으로써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소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 생존 철학을 얻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생존 철학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남자였습니다. 아디오스.